안녕하세요. 기술업계, 특히 그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요. 코어피, 그러니까 칩온 웨이퍼 온 PCB라는 말이 요즘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존의 코어OS를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코어피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떤 가능성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 핵심만 저희가 딱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코오피는요, 현재 AI 칩 패키징에서 뭐랄까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코OS, 그러니까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와는 좀 다른 길을 가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핵심은 이제 효율성을 높이자는 건데,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죠. 오늘 그 잠재력하고 또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걸로 하죠. 네. 우선 코어피가 정합시 어떤 기술인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코어OS랑 이름은 비슷한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요, 그 패키지 기판, 영어로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키지 기판을요? 네, 코OS는 보통 칩, 그러니까 다이랑 실리콘 인터포저를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좀 고가의 패키지 기판 위에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PCB, 인쇄회로 기판에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반면에 코오피는 그 중간에 있는 패키지 기판 단계를 그냥 과감히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이랑 인터포저 결합체, 이걸 그냥 PCB에 직접 딱 붙이는 거죠. 와, 중간 단계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PCB가 기존 기판이 하던 역할 일부를 대신해야 해요. 예를 들면 칩하고 보드를 연결하는 아주 미세한 배선층, RD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형성하는 기능을 PCB가 직접 HDI나 MSAP, SAP 같은 고밀도 PCB 공정을 통해서 수행해야 하는 거죠. 아니, 패키지 기판이 그 되게 중요한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빼버린다니.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이점에 있길래 이런 시도를 하는 걸까요?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고성능 칩에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던 그 고가의 특수 절연 소재 기판 있잖아요. ABF 기판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ABF,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기판이요. 이게 필요 없어지니까 재료비하고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열리는 거죠. 비용 절감이 크겠네요, 일단. 네. 둘째는 신호 경로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손실이 줄어들고 칩에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데이터 신호를 전달하는 능력. 이걸 PI, 전력 공급 안정성, SI, 신호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NVLink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 성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고요. 상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군요. 그렇죠. 셋째는 발열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그 패키지 위에 뚜껑, 리드 없이 칩에 바로 냉각 솔루션을 붙이기가 쉬워지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소비 전력이 막 1000W 넘나드는 그런 고성능 칩들, 열 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유리한 거죠.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넷째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열받으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CTE, 열 팽창 계수 차이 때문에 기판이 휘는 문제, 워페이지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얇고 가벼운 모듈 설계가 가능해지고 또 대규모 PCB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양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있습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네요. 최근에 그 유출된 로드맵 보니까 큰손인 엔비디아도 이 코옵 기술 도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던데요. 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현재 GB100 GPU 기반 칩으로 코업 테스트를 이미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차세대 아키텍처죠. 루빈의 GR100 칩으로 테스트를 또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구체적이네요. 네, 최종적으로는 2026년 말에서 한 2027년 정도 그때 양산을 목표로 하는 GR150 칩에 코업을 적용할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걸로 보여요. 2026년 말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물론 아직은 검토 단계고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요. 당분간은 기존 코어S 기술하고 병행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바꾸긴 어렵죠. 하긴 그렇겠네요. 들어보면 장점이 정말 성당한데 엔비디아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면요. 하지만 이게 뭐랄까,
그림의 떡이 아닐까 하는 그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특히 PCB 업계에서는 좀 고개를 젓는 시각도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이상적인 장점 뒤에는 좀 혹독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CB 기술 자체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 PCB 기술이요? 네, 현재 일반적인 PCB의 회로 선폭이나 간격은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거든요. 근데 코어부가 기존의 그 고성능 ABF 기판 성능을 대체하려면 이걸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거의 반도체 공정 수준으로 미세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와,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현재 PCB 기술로는 정말 엄청난 도약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둘째는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까 비용 절감 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비싼 비판 비용이 빠지죠. 근데 대신에 훨씬 더 정밀한 특수 PCB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또 수십만 원짜리 고가 칩을 직접 PCB 위에 올리는 그 복잡한 조립 공정 비용이 새로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치 뭐랄까,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일반 승용차 뼈대에 얹으려는 시도,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조금만 잘못되면 전체를 망칠 위험도 크겠어요. 아, 그거 정확한 비유입니다. 셋째가 바로 그 수율하고 신뢰성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GPU 칩을 직접 PCB에 붙이다 보니까 공정 중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그냥 치명적인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수리도 거의 불가능해요. 수리가 안 된다고요? 네, 불량 나면 그냥 그 비싼 칩이랑 보드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손실이 막대합니다. 리스크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가격도 꽤 안정화된 코오스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다는 점이에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굳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모험을 할 만한 강력한 유인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중급이 그 기술 격차를 좀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코오피를 주목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 분석 기관들도 차세대 GPU의 코어피가 바로 채택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난관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약에 코오피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산업 판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만약 코어피가 주류 기술로 자리 잡는다면요.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정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우선 가치 사슬이 이동하겠죠. 기존의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역할은 좀 축소될 수 있고요. 대신에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갖춘 PCB 업체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PCB 업체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 회사들은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칩부터 PCB까지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 플랫폼 자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이건 경쟁의 축을 단순히 칩 성능에서 시스템 통합 능력으로 옮겨버리는 거라서 다른 AI 칩 경쟁사들한테는 정말 따라잡기 힘든 진입장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와, 영향력이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 역시 핵심인 인터포저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들여다봤습니다. 패키지 기판을 없애고 칩과 PCB를 직접 연결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혁신적인데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 PCB 기술의 도약이라든지 비용 문제, 또 수율 확보 같은 넘어야 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어 FP는 분명히 미래 패키징 기술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 맞지만 아직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행보라든지 관련 기술 개발 추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요. AI 시대에 요구되는 그 폭발적인 연산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레벨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좀 더 큰 질문하고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